또한 치료 반응률이 매우 좋은 게요. 70에서 80%의 아동이 ADHD 치료제를 먹으면 증상에 굉장히 유의미한 개선을 보입니다. 대단히 효과나 아니면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오늘은 ADHD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ADHD가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다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게 되거든요. 혼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기가 되면 우울증, 불안, 자존감 저하,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함이 좀 자꾸 혼나고 하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반항이나 행동 문제,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존 질환이 같이 생겨 있어서 치료가 매우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ADHD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랑 비약물 치료로 나뉘는데요. 부모님들은 약물 치료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의 생각과 반대로 사실은 약물 치료가 가장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또 안전한 치료입니다. 또한 치료 반응률이 매우 좋은 게요. 70에서 80%의 아동이 ADHD 치료제를 먹으면 증상에 굉장히 유의미한 개선을 보입니다. 대단히 효과나 아니면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식욕 저하가 올 수가 있는데, 한 10명 투여했다고 하면 2명에서 3명 정도에서 식욕 저하가 보이고요. 두 번째로 흔한 건 이제 불면까지는 아니고 자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밀리는 정도 부작용이 좀 가장 많이 관찰이 됩니다. 기타로는 아이가 약을 먹으면 다소 조금 불안이 올라가거나 예민해지는 듯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은 하지만 약물을 꾸준히 투약을 하다 보면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아이들도 적응을 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뭐 불면 같은 부작용 경우는 예를 들어 작용 시간이 짧은 약을 사용한다거나 약물 조정만으로도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치료 기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뭐 ADHD 진단받는 시기도 다르고 또 동반되는 질환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라 라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 시절, 즉 10세 이전에는 적어도 1, 2년 이상은 꾸준히 투약해 주는 게 오히려 뇌 발달 촉진이나 뇌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뇌발달 촉진 효과보다는 증상 개선 효과 정도만 남는 게 많아서, 그때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투약을 해서 증상이 개선이 되면, 특히 방학 때 같이 뭐 공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행동 문제가 약간 생겨도 학교 생활을 안 하니까 무방할 때 한 몇 주 정도 약물을 중단해 봅니다. 그래서 약물을 중단했을 때 아이가 느끼는 어떤 증상이나 불편감, 또 부모님이 관찰하시는 아이 증상이나 불편감,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약물 치료를 다시 재개할지 여부를 또 결정을 합니다. 먼저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ADHD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게, 부모님들 아이가 감기 걸려서 기침을 하면 혼내시지 않잖아요. 근데 꼭 ADHD 증상으로 집중을 안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면 네 성격이 이래서 이렇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아이들을 혼내시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근데 이건 사실 ADHD 애들한테는 감기, 기침처럼 증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집중 못하던 아이가 집중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행동도 조심성 있게 잘하고, 그래서 사실은 치료해야 될 대상을 혼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DHD 증상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1번으로 해야 될 거, 두 번째는 약물 치료가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약물 치료 반응률이 한 70~80%라고는 해도 또한 또 공존 질환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뤄주는 것도 중요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나 뭐 행동 수정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또 ADHD 아동들이 아무래도 충동적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 기술이 좀 부족해서 사회 기술 훈련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 솔직히 ADHD 치료는 약물 치료랑 아이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약물적 치료, 부모 교육이 함께 들어갈 때 가장 완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 의료나 디지털 치료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ADHD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20년 6월에 미국 FDA에서 ADHD를 치료한다는 게임을 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데버 RX는 어떻게 되냐면 하루 25분씩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올려준다는 게임을 하는데요. 주 5회 4주 동안 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집중력이나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임상시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약간의 논란은 있는데요. IT와 정신의학을 결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제 집중력 치료를 하는 가상현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IT 기기를 집중력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가상학교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게임식으로 12단계의 집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ADHD 교육을 할 시간이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데 챗봇을 깔아드리고 거기서 이제 ADHD 질환에 대한 Q&A를 시행을 하고 그걸 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희한테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료 보조 기구들을 IT 기술을 사용해서 많이 제작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ADHD는 다른 질환만큼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중력 저하 증상이나 충동성 같은 증상은 아이의 학업이나 또래 관계 등 중요한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 이 결손들이 누적이 되어서 청소년기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아이가 부주의나 아니면 충동성 같은 행동 문제를 보일 때 그냥 어려서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혹시나 ADHD 아닌가 전문가를 만나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